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종목마저 하락하면서 2,34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어 달러 원 환율은 이틀 연속 올라 1,125.1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성과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층 개선된 경영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하락과 동시에 주택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더운 날씨로 여름 상품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4월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모두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1분기에 기대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보였던 LG전자가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냈던 1분기 성적에는 못 미치지만 근본적인 사업의 체질 개선을 이룬 효과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9.29포인트 내린 2343.68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95% 오른 649.06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7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아침에는 또 정영 대표님이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시작을 해주시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루 시장의 마무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과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신다면요. 정영 대표님과 탄탄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이시죠. 정용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정용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장의 전망에서 코스피는 조정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1% 가깝게 올라와줬어요. 오늘 시작 어떻게 보셨나요? 상당히 편안하게 봤고요. 앞으로는 종목만 좀 더 발굴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분석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제 분석 이론과 좀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편안하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적중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황 분석과 함께 종목에도 더욱더 초점을 맞춰주시면서 분석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 할 시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어제장의 전망처럼 코스피는 또다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평택촌놈 분석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 한 문장으로 일단 모든 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평택촌놈 분석 이론과 완벽하게 일치했던 오늘 시장의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상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네. 2015년에 21선 돌파 이후에 41일 연속 상승하고 나서 2015년 최고점을 기록했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이번에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 이후에 30골 연속으로 상승해주고 여기서 꺾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안 꺾이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삼성전자가 저항이 올 것이다 또 그랬잖아요. 왜냐? 세상 없어도 삼성전자가 가지 못하면 지수 탄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전체에서 약 20% 전후고요. 코스피 200에서는 약 25% 전후입니다.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에서 시가총액 1위가 이렇게 압도적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가 맞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가격의 괴리감 때문에 코스닥은 별도로 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왜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되냐면 단순하게 지수가 가고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면 어떻습니까?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한 분하고 코스닥 한 분하고 누가 더 유리했을까요? 코스닥이 더 유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수의 방향성을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흐름을 봐야 돼요. 코스닥이 강한지 코스피가 강한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구간인지, 그리고 그 흐름 내에서 또 업종까지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제가 작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간단 강의인데요. 사실 제가 매일같이 전달한 내용 자체가 강의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뭐냐? 주식시장의 절대 진리입니다. 투자의 영원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말로서 설명드리고 화면을 보여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가격의 원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정한 수준까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수급 우선의 원리입니다. 재료라든가 실적, 가치 필요 없어요. 수급이 더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좌측 하단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요, IMF 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98년 6월에 기록했던 27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80포인트를 처음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는데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97년 11월에 IMF 선언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외자를 빌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98년 6월이니까 IMF가 해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그때 맹렬하게 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합병하고 도산하고 뭐 인적 구조 조정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IMF 한 중간에 있었는데 지수는 더 이상 안 빠졌다는 거죠. 왜? 바로 이게 절대 가격의 원리입니다. 너무 심하게 빠지니까 안 빠진 건데, 이번에 이제 제가 코스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정반대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세요. 이게 2000년 버블 시점에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지수로 환산해보면 2925, 지금 몇이에요? 649입니다. 무지막지하죠. 왜?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가격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오늘 전달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가 뭐냐? 수급 우선의 원리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삼성전자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네오박스 구간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더 이상 못 가고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이 동기간의 수급 동향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은요, 무려 19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19만 주. 그리고 외국인은 2만 주 조금 넘게 순매수했어요. 근데 반면에 기간은 무려 54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는 것도 알고, 가치가 괜찮다는 것도 알고, 하지만 어때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증권사를 비롯해서 투자 관련된 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소 270에서 80, 높게는 330만 원까지 옥수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작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와 수익의 상관관계인데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화면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코스피가 2000선을 갔어요. 다시 1800선으로 밀렸습니다. 다시 2000선이 됐어요. 또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본전 회복이 돼야 된다. 근데 실제는
손실이 발생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락 시에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뒤늦게 손절해서 그러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강의를 해드리면 전부 다 끄덕거리더라고요. 자, 요걸 한번 종합주가지수 한번 일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5년 정도 차트입니다. 한번 보세요. 맨 왼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이 2012년이거든요. 그 당시 2000선 넘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합창했었다 그랬잖아요. 네, 증권사의 대부분 개인 전문가의 한 99%가 2,400선을 합창했었어요. 그 당시 어떻게 했겠어요? 풀베팅, 신용가 있었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동그라미 아래쪽 보세요. 1800선 무너진 적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또 2000선 계속 반복적으로 회복했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손실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손실 봤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현재 이제 지수가 2300선대 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제외한 2000선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실질적인 지수가 2000선이라고 치더라도 아마 5년 동안 계속 하셨던 분들 버신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락할 때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드릴게 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황을 왜 읽어드리냐. 단기 조정이든 중기 조정이든 일단 꺾인다 그러면 물량 좀 줄이시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고요. 10% 손절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어때요? 진짜 막 4분의 1, 5분의 1 토막까지 들고 있고 그거 질문하신 분들 있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질문하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만 2001년부터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어요. 저한테 위로받으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안 던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설명과 함께 오늘도 꿀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 우선에 대한 원리,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함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들 사례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장 1%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오늘장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정리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하락으로 지수가 하락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들은 올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흐름이 네. 좋은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예상대로 이제 코스피보다 강한 흐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가격의 저항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계 사항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정리하면서 항상 삼성전자를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코스피 지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지수 얘기하는데 왜 삼성전자가 끼어들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삼성전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위쪽에 그 수평선 그려있는 거 보이시죠? 230만 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4월 28일 금요일 방송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230만 원에서 상당한 저항이 생길 것이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했던 얘기 또 하니까 죄송하지만 또 해드릴게요. 자, 230만 원에서 10% 수익 날라 그러면 253만 원인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삼성전자는 고가주니까. 그러면 그 자금 가지고 다른 대형주, 다른 업종 잡는 게 낫죠. 그리고 증권사에서 브리핑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자기들은 여기서 던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일깨워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국인을 위해서도 기관을 위해서도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방송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4월 달에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죠. 누가 뭐라고 하든 저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에게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보루가 될 것이고요. 하여간 제가 이 직업을 언젠가는 끝내겠지만 하는 한 끝까지 제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정리의 양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삼성전자의 흐름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들 대부분의 업종이 올라와주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가 여기서 조정을 멈추고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 궁금하실 테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내일장도 올라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일도 하락할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네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사실 삼성전자 덕분에 동반 상승해줬던 우량주들, 대형주들이 아마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전기전자 우량주들 최근에 많이 갔잖아요. 근데 뭐 실적이 실제로 좋은 것도 있고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핑계입니다. 왜냐하면요, 주가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론대로 움직인다 그러면 저평가 종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평가도 나올 수가 없겠죠. 만약에 주가가 이론대로 움직이면 그거는 채권이에요. 수익이 확정된 채권하고 똑같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전기전자와 더불어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올라갔던 대형주들은 사실은 유동성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전혀 다른 패턴으로 상승할 것 같고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횡보 정도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장 2% 넘게 빠졌는데 내일장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의 하락으로 코스피 시장은 추가 하락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상승 또는 횡보 국면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일장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떤 이슈가 떴을까요?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지사항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이오니아가 떴습니다. 초미세먼지 필터 원천 기술 확보 발표 소식이 들려왔네요. 자, 이어서 SK증권입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주목을 받았죠. 매각 흥행 기대감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프라웨어가 떴습니다. 자회사가 타이젠 OS 관련 사업 영위 소식에 강세 흐름 또한 보여주고 있네요. 자, SN텍도 떴는데요. 29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고 이 전년 매출이 4.4%에 대한 규모의 계약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입니다. 오늘장은 5,3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초미세먼지 필터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좀 주목을 받은 상태인데요. 관련돼서 접근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이오니아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네.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61선부터 분할 매수를 하세요. 제가 전업중기라는 표현 잘 안 쓰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네요. 네, 바이오니아 이건데요. 현재 이 종목은 뭐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이 파란색이 61선입니다. 그래서 61선 근처가 오면, 분할 매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1차 매수하라는 뜻이고요. 계속 밀리면 한 5%씩 낮게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설명드릴 거 없고요. 저는 이제 그 종목 얘기할 때 뉴스 브리핑하는 거 저 자신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방송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모르는 걸 전달해줘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결론만 내려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바이오니아에 대해서는요, 일단 보유자,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업 중기 61선에서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5,900원, 좀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전거래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일단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가를 좀 조정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SK증권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SK가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에 의해서 상당히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장 1,72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SK증권에 대해서는 미래에셋 금융그룹과의 인수. 네, 이 소식은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언젠가 매각이 돼도 될 겁니다. 그래서 네. SK증권 같은 경우 제가 증권주 중에서 가장 좀 개별주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호재도 나와서 좋습니다. 보유자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과 21선의 프라임 매수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 업종 관련된 종목의 흐름보다는 좀 개별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금융업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장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SK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하시라, 그리고 비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5일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프라웨어가 올라왔습니다. 자회사가 타이젠 OS 관련 사업 영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오늘장은 1% 딱 올라서 2,0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인프라웨어에 대한 자회사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어요. 하지만 가격대는 좀 최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인프라웨어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보유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홀딩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가격대가 지금 현재 아래쪽에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홀딩 의견 주셨고 현재 가격대 매수 가능한 가격대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SN텍이 올라왔습니다. 전년 매출 4.4%의 규모인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왔다는 그런 공시가 떴습니다. 자, SN텍 같은 경우에는요, 7,2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4월 10일에 최저점 6,460원 이후 7,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올라와졌는데, 자, 지금 밑에 가격에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SN텍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인프라웨어하고 똑같은 전략입니다.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이제 그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현재 가격대 매수인데요. 제가 현재 가격대 매수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21선, 60선까지 기다리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잡기 좋겠죠?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린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대라 그러면 얼마든지 매수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격 조정은 충분히 했습니다. 2015년 정도에 한번 저점 찍고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었는데요. 얼추 한 2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SN텍 역시 현재 가격이 매수 타이밍 적기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2015년에 7월 달이죠. 최저 4,842원이었습니다. 최근 올해 찍었던 최저점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년 정도 전의 흐름인데 지금 현재 가격에서 잡으신다면 앞으로 상승 탄력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전략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한 종목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신세계가 다시 올라왔네요. 네, 최근에 우량주 꼽아주셨을 때 지주사가 많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한화에 대한 흐름도 알아봤는데 오늘은 CJ가 올라왔습니다. CJ 오늘 어제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컸는데 최고가 22만 6,500원을 찍고 난 이후 오늘은 좀 밀렸어요. 21만 2,00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4% 가까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바로 우량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CJ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CJ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재매수를 하셔서 단기 매매 하시던가 아니면 한 6개월 정도 갖고 계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게 합리적이고요. 없는 분들은 이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수가 갈 것 같다. 또 현재 또 가고 있다. 근데 그럼 뭘 잡아야 되나? 잡을 수 없으면 지주사 잡으면 됩니다. 왜? 지주사는 보통 여러 개의 어떤 그 자회사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여러 개의 자회사들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주사를 매수하는 거는 결국은 펀드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지수랑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을 고르기가 힘들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량주 뭘 잡고 싶은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럼 지주사 잡으면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팁도 제가 드렸는데요. 어쨌든 CJ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에 대한 흐름, 최근에 지주사가 많은 부각을 받고 있죠. 아무래도 자회사들의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지주사인 만큼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과 흐름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J 같은 흐름은 최근 올라와준 만큼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재매수하는 관점에 대해서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또는 중기로 보유하셔라라는 그런 전략인데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세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내수주로 대표님이 신세계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도 탄력이 상당히 좋았네요. 23만 4,500원, 4%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5월 18일날 최고가 23만 9,000원을 기록한 이후 오늘장도 상당히 그 직전 고점까지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가격대인데 바로 분석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신세계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지금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만 4,4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전략이. 보유자들이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던가, 그러니까 단기 매매 좀 어느 정도 하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중기 보유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미보유자를 관망해 줬습니다. 이 종목 차트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가격대를 보면요. 현재 차트 보셨을 때 대략 17만 원 이하에서 지금 내려와서 23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단기적으로 충분히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말하죠.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같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그런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보유자들이 이거 따라잡는 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들은 여러 종목을 세팅해 놓으면서 기준이 오면 자꾸 아니면 만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벌 수가 있고요. 손실을 크게 안 보는데 종목 상담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끔 놀라시죠. 저도 놀라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높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하다가 정말 가네 하고 그냥 아무 때나 따라잡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으면은 더 가고 운 없으면은 밀리고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도박입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1월 달에 최저 16만 4,500원에서 지금의 가격대죠. 20만 원 돌파 이후 23만 4,500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도 후 다시 눌렸을 때 재매수에 대한 관점을 해주셨고요. 단기로 좀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또는 재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가격대에서 중기로 좀 홀딩을 하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많이 올라온 가격대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자제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CJ와 신세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지니뮤직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합니다. 코콤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에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지니뮤직이 올라왔는데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7%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5,8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코스닥에 대해서는 3대 업종 강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궁금한데요. 지니뮤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최고점 찍고 난 이후 오늘 상당히 탄력적이거든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제가 볼 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리고 고평가됐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121선까지 기다리세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놀랄 겁니다. 아니 61선도 아니고 121선? 그럼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밀려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것도 하나 팁을 드릴게요. 제가 요즘 팁을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원래 고점에서 이제 하락할 때 그 하락의 크기가 두 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최근 고점 대비 25% 하락 구간, 40% 하락 구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25% 하락 구간에서 거기서
횡보하다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 이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게 뭐 올라가봤자 단기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 하락 구간이 있거든요. 40%가 이탈돼 갖고 안 올라오면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고점 대비 25%, 40% 적용했을 때 이 종목은 40% 빠진 건 아니죠. 25% 확실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누구한테 주식 배운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어요. 오로지 HTS 보면서 이거 갖고 이제 다 연구해서 알아낸 건데 경험칙이 강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금요일 방송에서 좋은 노하우 팁을 준다는 걸 알고 그때만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앞으로는 평일에도 기습적으로 드릴 겁니다. 사실은 저는 노하우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전 최고점, 그러니까 최근 고점에서 25%와 40%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니까 그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4월 달에 최고점 7,400원에서 지금의 가격대는 25% 정도 빠진 가격입니다. 오늘장 5,820원인데요. 이는 최근에 뭐 5,000원대에서 움직였던 흐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시점 말씀하셨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121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전략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지니뮤직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코콤 오늘 상당히 윗꼬리가 많이 달렸고요. 거래량도 터졌고 최근에 좀 횡보하는 흐름에서 조금씩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 넘게 상승하면서 9,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또 업종에 이어서도 통신장비에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코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달렸네요. 이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도 좋고 네. 단기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하고 21선 두 번 정도 프라임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제가 말로써 끝내겠는데요.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콤에 대해서는 단기, 좀 장기, 중장기로도 끌고 가보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도 홀딩 하시면서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5일선, 좀 짧게죠. 5일선과 21선에 대해서 전업 단기에 대한 전략 주셨으니까요.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지니뮤직과 코콤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섹터입니다. 오늘의 테마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존놈의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JCN 시스템이 올라왔네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캠트로닉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JCN 시스템이 첫 번째 테마주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드론 관련된 종목일 때 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라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6,970원에 마감을 했고요.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뭐 작은 박스권 안에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JCN 시스템 오늘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각각 60일과 121선 두 번에 걸쳐서 프라임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CN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보유에 대한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셨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61선과 121선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라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테마주입니다. 캠트로닉스가 올라왔어요. 화학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인데 캠트로닉스는 오늘 상당히 탄력적이네요. 5% 가까이 올라왔어요. 6,99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바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캠트로닉스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오늘 관심 종목 중에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요? 네, 우량주 2개, 개별주 2개, 태버주 2개였는데 왜 하이라이트냐?
첫 번째, 적정 주가가 27,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3분의 1도 안 되죠. 일단 저평가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전략을 어떻게 짜드리냐면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데요. 보유자는 홀딩하고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현재 가격대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전업 단기 표현은 많이 써도 전업 중기 표현은 거의 안 쓰잖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일선이다, 60일선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현재 가격대 매수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럼 이 종목은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종목하고. 첫 번째, 전업 중기로 보라. 그 다음에 현재 가격대 매수하자.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구간 아주 좋아요. 크게 많이 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박스권 돌파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박스권 돌파할 때 따라잡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결과를 떠나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해야지 그게 정말로 실력이고 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크게 불만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대 매수해도 좋다라는 그런 종목이 일단 인프라웨어, SN텍, 여기 지금 테마주 알아보고 있는 캠트로닉스까지 세 종목이나 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캠트로닉스에 대해서는 보유자에 대해서 홀딩하시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전업 중기로 끌고 가보시라라는 그런 전략을 해주셨으니까 관심 종목으로 잘 이렇게 나눠서 보시고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였습니다. JCN 시스템까지 알아봤고요. 캠트로닉스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쪽에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평택 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을 확인할게요.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증권 매도,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또 다른 음식료품과 섬유의복을 매수를 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매도와 매수가 다르네요. 자, 이어서 테마는 강연회에서 중기, 단기 발표 예정되어 있다라고 좀 비밀리에 해주셨습니다. 네, 내일장의 전략인데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주셨는데 테마는 강연회에서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합니다. 먼저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증권에 대해서 매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안에서 또 음식료품과 섬유의복에 대해서는 매수에 대한 사인을 주셨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업종별로 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좀 다른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기전자는 다소 감행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던져야 되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도 SK증권이 뭐 재료 때문에 간 거지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수 조정을 대비해서 매수하자 그런 뜻이고요. 음식료품하고 섬유의복 쪽에서 저평가된 종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판단해보고 차트 보신다면 그쪽에서 접근하시면 저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코스닥 종목하고 비슷해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테마주는 이거를 여기서 발표하기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여러 개 얘기 안 합니다. 보통 하나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 정말 많아야 한 2개 정도 하는데 이번엔 제가 중기 하나, 단기 하나 이렇게 딱 2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격상 여러 개를 못해요. 제가 초보자 시절이죠. 한 25년 전에 저도 강의를 많이 갔거든요. 갔더니 소위 말하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 번 갈 때마다 30개에서 50개를 브리핑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한 6개월 지나서 또 한번 가보면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게 사기꾼이구나. 저도 이제 전문가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맞든 틀리든 하나 찍어주겠다. 그래서 전 정말로 하나만 얘기한다. 이번에도 2개밖에 얘기 안 할 겁니다. 종목은. 그래서 대신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강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크고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중기와 단기 딱 2 종목을 공개해 주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강연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업종에 대해서는 항상 뭐 매수해야 될 업종 지금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고요. 여기서 지금 가격대에서 좀 팔아야 된다, 목표가를 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전기전자와 증권
증권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 만큼 매도 시점을 말씀해 주셨고 좀 저평가돼 있고 아직 탄력을 받지 못했던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에 대해서는 매수 사인 보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주식 선물 시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피에서 서비스업 계속적으로 짚어주시고 계시고요. 단타는 유통업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주식 선물 전략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주식 선물 전략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비스 업종에서 제가 평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네, 그거를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또 한 번 힌트를 드린다 그러면은 넷마블 게임 좋아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유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고요. 역시 말씀드리죠. 편의점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어쨌든 하나는 추세, 하나는 단타로 매도 포지션 취하시면은 제가 볼 때 최소한 50에서 100%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선물에 대해서 추세와 단타 거의 뭐 한 종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각각. 근데 이제 매도 포지션에 대한 그런 부분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딱 생각나는 그 종목을 잘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물 옵션 전략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아직까지 관망입니다. 그리고 단타 전략도 확인합니다. 자, 선물은 매도 홀딩, 그리고 미보유자에는 플러스권에서 분할 매도, 옵션은 선물과 연동 대응해보자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네, 선물 옵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고점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야만 수익이 납니다. 근데 네. 파생은 상방, 하방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방송 매일 보신 분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주식 선물하고 선물 옵션은 맨날 하방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수가 올라갈 것 같으면 현물 매수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하세요.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매도 홀딩이고 이제 미보이자 플러스권 분할 매도 하라 그랬는데 옵션도 그대로 이제 연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잠깐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실전에서 제가 정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308.7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 차례 추가했다가 이제 일부 정리해 줘서 이제 평균 났다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4포인트 이상 평가이죠.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제 좋은 대로 매도 포지션 취하신 분들은 아직은 매도하지 청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 어차피 여기서 지수 밀리면 더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이때 한번 청산해 봅시다. 그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를 여기서 매도 포지션 취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이번에 밀리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청산할 필요가 없고 일단 내일까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평택총괄 정호은 대표님에게 직접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강연의 고지 화면이 나갔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문자가 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839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유보택을 매수가 3,250원에 비중 50% 실으셨는데 앞으로 전망 좀 꾹꾹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보택에 대해서는요, 매수가가 지금 3,250원인데 오늘 3,360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바로 전망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유보택에 대해서 지금 수익권이신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종목은 최근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재료가 발생해서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망이 저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유자는 본전 또는 10%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요. 미보유자는 21선까지 오면 매수하고 아니면 말자 이런 마인드로 경영해주세요. 그래서 적정 주가도 그렇고 기업 가치도 그렇고 그렇게 부각될 만한 종목이 아니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관련 테마에 대한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전 또는 수익 10%의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350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세요. 삼성물산을 지금 15만 4천 원에 비중 20%. 이분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정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요. 향후 전략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지금 15만 4천 원, 오늘은 13만 7,500원인데요. 좀 매수가보다 못 미치는 가격대죠.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삼성물산을 1년 정도 보유하고 싶으시대요. 어떤 의견 주실 건가요? 만약에 이 종목을 최소 5년, 길면 10년 보유한다 그러면 찬성합니다. 네. 근데 1년이라 그러면 이걸 잡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이제 어떤 정치적인 사안도 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언급하기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올라갔던 것도 좀 약간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교체 매매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걸 작년에 제가 16만 8천 원에 주식선물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리고 12만 5천 원에 청산 사인 냈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언제 또 이걸 매도 사인 내지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좀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줬는데 결국은 그 이후에 내려갔어요. 이 급등 과정 자체가 약간 좀 석연치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조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고요. 어쨌든 이거 아니라도 좋은 거 많으니까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좀 1년 정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유자 매도 후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자 확인을 할게요. 이 종목은 앞서서 한번 거래를 했던 종목인데 610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SK증권을 1355원에 비중 50%를 실으셨다고 하네요.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SK증권 같은 경우는 이슈 시간에 잠깐 저희가 좀 짚어드렸던 종목인데 1355원, 지금은 1725원으로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바로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SK증권을 잡으신 분이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결국 똑같습니다. 이제 보유자 홀딩하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과 20일선,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판단은 증권주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불꽃이 튈 겁니다. 증권 업종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증권 업종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는 이 와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상황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주 놀랍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지수하고 연동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이 간 것 같은데도 이것밖에 안 돼요. 2015년 고점보다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마지막 기회로 한번 튈 것 같기 때문에 증권주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는 게 좋은데 다만 한 가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증권업종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관리를 좀 하시고 장기적인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까요. SK증권도 보유하시면서 잘 매도 시점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봐는 SK증권까지 알아봤고요. 앞서서 고지를 해드렸던 평택총론 정우영 대표님의 서울대 강연에 다시 한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의도로 오신다면요. 평택총론 정우영 대표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해서 두 종목을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고요.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대강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신청은요. 1577-7451번으로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욱더 상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대표님이 준비하신 서적과 또 방송 체험에 대한 부분은 또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의 소식까지 알려드렸는데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토요일 날에 만나 뵙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강연에 딱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어차피 오실 거면 신청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역사상 최고의 강연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런 표현 쓴 적 없고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강연을 하겠죠. 근데 이번엔 정말 오세요. 왜냐, 한 번 오면은 이게 1년에서 최고 한 3년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꼭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신다면요, 참석하시는 김에 신청까지 하셔서 이런 알찬 자료도 잘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희도 여기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